안녕하세요. 설계살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가지 구속조건 중에 동일선상 구속조건과 대칭 구속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선상은 유일하게 선에만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서 배우셨던 이 수평수직 구속조건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수평수직 구속조건은 선과 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속조건이고요. 동일선상은 형태는 유사하지만 오직 선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선상 구속조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아래에 있는 원 두 개에 구성선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점선 두 개를 동일선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찍는 객체, 두 번째 찍는 객체가 먼저 찍는 객체로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이 작성되어 있는 스케치에 이 꼭지점에 구속되어 있는 이 원의 영향을 받아서 먼저 찍었지만 두 번째 찍은 객체로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명령어를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SC. 이때는 연결되어 있는 이 사각형을 잡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두 선은 동일한 선상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을 잡고 움직이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선상 유지한 상태에서 객체의 위치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스케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선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 기울어져 있는 변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사각형에는 역시 기울어져 있는 또는 마주보고 있는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스케치가 좀 많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스케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찍었던 객체가 무엇이 됐든 객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오른쪽에 있는 객체로 스케치가 다가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령어 빼주고요. 스케치를 잡고 이동을 하면 역시 같은 방향으로 동일선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선상은 꼭지점을 잡고 이동을 시키면 화면과 같이 대각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아래 적용되어 있는 동일선상 구속조건을 해제한 후에 다시 꼭지점을 잡고 움직이면 마치 시계바늘처럼 스케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케치 구속 조건을 이해를 좀 하시면 연관되어 있는 객체들, 뭔가 이제 운동이 필요하거나 뭔가 어떠한 변형에 의해서 상호작용해야 될 스케치들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 구속 조건입니다. 화면과 같이 어떠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다른 모양으로 생성된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원은 원 또는 사각형이면 사각형, 삼각형이면 삼각형, 변의 개수는 같은 게 좋고요. 변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시메트릭은 적용되지만 예상하셨던 대로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변의 개수는 최소한 같으면 이 대칭 구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원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구속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찍은 객체가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찍는 객체, 그러니까 닮아갈 객체를 찍으시면 됩니다. 같아질 객체, 그리고 두 객체 간의 기준. 이 시메트릭은 미러라는 명령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러는 객체를 만들고 아예 똑같은 객체를 반대편에 복사, 시메트릭은 다른 객체를 어떠한 기준 선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두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기준으로 삼을 선, 이때 반드시 중앙에 있는 선이 아닌 다른 선들을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에 있는 선. 그러면 화면과 같이 객체가 변한 걸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모양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 간격, 위치도 같아집니다. 명령어 취소해 주시고요. 원에 치수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원의 중심을 잡고 이동을 하면 가운데 있는 선을 기준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또는 제가 위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끌면
동일하게 이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기준선을 이동을 하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왼쪽 객체가 기준이었죠. 왼쪽 객체와 기준선이 멀어지는 만큼 오른쪽 객체가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각형인 경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변의 개수는 같지만 변의 길이가 다른 상태입니다. 이때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대칭 구속인데요. 적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안쪽 객체는 안쪽 마주보고 있는 객체, 그리고 바깥쪽 객체는 바깥쪽 객체.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또는 그 반대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구속 조건이 보다 쉽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주보고 있는 왼쪽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은 선택하지 않고요. 왼쪽 선과 가장 유사한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바깥쪽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미러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역시 중심선. 그러면 두 객체의 길이는 현재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연결되어 있는 객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진 다르고요.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오른쪽은 시계 방향, 그리고 중심을 선택을 하면 하나씩 닮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닌 왼쪽에 있는 객체는 시계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객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뒤에 역시 중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 서로 모양이 다른 객체가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ESC 눌러주시고요. 객체를 마우스로 이동해서 모양을 변형을 시키면 화면과 같이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이용해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왼쪽에 있는 객체가 움직이죠. 이 구속 조건은 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속 조건이 다수로 걸려 있을 때는 또 마지막으로 선택한 객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자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속 조건에 넘어가세요. 해당되는 구속 조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 요소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타날 때 선택,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는 이 부분은 구속이 적용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양 변형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 조건을 동일하게 거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동일선상 구속 조건과 대칭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